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나란히 약세였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약세로 전환한 이후에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물렀는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회복을 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의 상하단이 모두 막힌 답답한 지수의 흐름 안에서 개별 이슈에 따른 움직임 나타나는 종목 장세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 중단, 그리고 추가 부양책 협상 난항 등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의 전문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약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또 간밤의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어제 오픈맨을 할 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있어서 반등의 목표치가 얼추 좀 다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쉬어간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 시장 뭐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좀 잠깐 지수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8월경에 2,458포인트대의 고점을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고점 권역대는 2,450포인트대였었고요. 그리고 저점 자리대는 2,200대 중반, 그 자리대에서 있는데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즉 9월 하순경에 바닥을 좀 다져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좀 상승을 했어요. 7거래일이 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10월 7일 날 큰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3거래일째죠. 3거래일째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 형태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쁜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스러운 자리대, 부담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에 있어서의 숨고르기 과정,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는 것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좀 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간 조정 형태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2,385포인트예요. 전날 저점 자리대 부근인데요. 2,385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지지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면 다시 2,300대 중반 자리대까지도 눌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866포인트대죠. 얼추 21선 자리대예요. 그 자리대가 지지가 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라면 변동성은 좀 다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850포인트 정도 때까지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종목이라든가 이슈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뭐 올해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은 좀 약해지고 있는 대신에 새롭게 부상하는 대안주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박스에 갇힌 지수의 흐름 안에서 이슈와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디에 집중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승의 종목군들이나 이런 분들 좀 제한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이나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뭐 그린유드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관심권역, 그리고 화학주들에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아마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던 대표적 주도 섹터들이었었죠. 뭐 5G,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일부 게임주, 뭐 이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올해 내내. 그러다가 9월달에서 10월달 넘어가면서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물 수화 과정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5G 쪽 KMW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8월, 9월 초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조정기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지수는 박스권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이들 주도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니까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증설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은 유효합니다. 성장은 유효하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또 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론은 좀 나오진 않았는데 그 결과가 좀 나와줘야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그만큼 눈높이가 좀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지 그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럼 결국은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흐름들이 본격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11월 중순 정도 때까지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면 매도로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2주 전부터 9월 하순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9월 달에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는데 안착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번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되면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 또한 좋은 소식이 좀 나오면서 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지수는 받칠 수 있지만 종목들은 재미가 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즉 IT 쪽 섹터가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IT 섹터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최근 들어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들에 있어서의 변동이 좀 심하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있어서 연속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간단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 PBR 종목군들을 좀 보세요. 저 PBR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반등권역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대체적으로 아마 거래소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을 거고 굴뚝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산업재 쪽 섹터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면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해야 되지만 그게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 PBR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 뭐 그런 부분들을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꼭 포함시켜야 되는 거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수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맞물려서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이 성장 그리고 수소차와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얘기들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움직이게 되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 재료를 갖다 써야 되니까 현대제철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저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정책과 맞물리면서 저 PBR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찾으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변동성 쪽에서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좀 유리하다라는 거.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측면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박스권역이에요. 근데 박스권역인데 주가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군들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오히려 올라갔을 때는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 그 부분을 고민한다면 밀려 내려왔을 때는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활용한 매수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근데 이제 20일 날이죠. 테슬라가 20일 날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출시하겠다라고 후원장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흐름들이 괜찮았었어요. 근데 여전히 상승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뭐 얘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알맞는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보게 되면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캠트로닉스나 한컴 MDS, 유니퀘스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좀 나와주는 이틀 연속으로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는 사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벌려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회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정고점짜리 때에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요번에는 요 선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정을 좀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컴 MDS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MDS 테크였는데 한글과 컴퓨터에서 인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사명이 좀 변경이 됐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조정 시엔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유니캐스트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러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현대차 글로벌 수소전기 트럭 로드맵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충전소 시설이라든가 수소전기 쪽에 있어서의 로드맵을 좀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충전소 쪽이 기술력을 앞서고 있지만 충전소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충전소 관련주 EM코리아라든가 ANK 히터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두산퓨얼셀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두산퓨얼셀 같은 5만 원대 중간 자리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차익을 해보는 그런 관점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7만 원이 넘어서 7만 원대 중반으로 가게 된다면 좀 챙겨주는, 단기적으로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단기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짧게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가급적이면 바닥권역에 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 반도체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휠라홀딩스예요. 마찬가지로 좀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광고 모델로 BTS가 광고를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실적도 매출도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긍정적이고요. BTS가 광고를 하니까 광고비는 좀 많이 나가겠죠. 그렇지만 실적,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괜찮으니까 조정 시에는 눌림목 관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제철이에요.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현대제철에 재료를 쓰겠죠. 그렇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PBR 종목분들이고 거래량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역을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14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9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회복을 해주면서 약보합권으로 마쳤는데요.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2,4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70선 부근에서 며칠째 등락을 거듭하면서 피로도가 조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 중단 그리고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한 난항 등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현재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 받고 있는데 6만 원 선 안착 이후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0.16% 상승으로 6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반대로 또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0.3%가량 약세입니다. 87,900원으로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5%가량 약세입니다. 71만 9천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요. LG화학 4분기 실적 증가세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0.3%가량의 하락으로 64만 2천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현대차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8만 원 넘어서면서 18만 1,50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선 회장 체계로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모빌리티를 3축으로 한 성장 엿보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5%의 약세로 출발, 카카오 1% 넘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36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분기 실적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호평이 따르고 있지만 일단 출발은 0.8%가량 빠지면서 44만 2천원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5%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고요. 2,4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9% 강세 872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브라질에서 바이오시밀러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오늘은 1%가량 빠지면서 시작합니다. 96,600원이고요. CJ는 빨간불 켰습니다. 1.7%가량 강세 보이면서 281,000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데 HLB 1% 넘게 빠지고 있네요. 1.4%가량 빠지면서 93,6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 오늘 0.7%가량 상승으로 지금 다시 6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49,500원, 다시 5만 원 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넥시는 0.3%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 하반기 광고 업황 개선 전망에 지금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0.1%가량 강세로 14만 5,700원으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는 0.05% 약세로 21만 3,4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어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 강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졌지만 정말 조금 빠진 정도의 흐름인 거고요. 미국에서도 기술주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런 이슈를 앞두고도 잘 버티고 있고 잘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또 미국 시장도 강보합에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호재만 톡 건드려주면은 잘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수소트럭에 대한 이제 그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인데 마침 아침에 보니까 성우하이텍이 강하게 올라가네요. 이거 월요일날 여러분들의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월요일날 성우하이텍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정보 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일조를 하겠죠. 그래서 성우하이텍, 평화종공 등등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는데 일단 수소차 관련주들 흐름들 오늘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는 어제하고 비슷하겠죠. 큰 폭락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서 폭락은 없으니까 시장은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라 그래요. 계속 올라가야 성우하이텍이 가고 따라가는 평화종공이라든지 그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서현이와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도 여러 가지 있죠. 화신, 성우하이텍 등등등등의 종목들 살짝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시장은 이슈만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 움직이니까 이슈를 두고 어차피 시장은 폭락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째려보지만 시장이 폭락이 나오질 않아요.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지고 조금 빠지면 바로 들어주고 아침에 약하면 오후에 들어주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러다가 이제 조만간에 시장이 정고점을 확 돌파를 해버리는 흐름들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호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민감하게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종목들을 접근하시면 추격 매수가 아니고 종목들을 바닥에서 혹은 강한 종목들을 조정 시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창솔루션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대창솔루션에 대한 주가의 흐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솔루션. 자, 어제 좀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상한가를 간 이유가 이제 지역균형 뉴딜 정책 추진 발표를 하면서 관련 종목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 업체에다가 이제 풍력에 대한 핵심 부품을 공급을 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너무 많이 떴죠, 그렇죠?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요. 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900억이 채 안 되는 가격도 1,000원짜리 이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매매로만 끝내셔야 되는데 매수 가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이것보다 좀 더 싸게 공략을 해야 되고요. 손절 라인은
450원 정도를 두셔야 될 거예요, 아마. 450원 정도를 두고 여기 요 정도의 라인에 저점 라인을 요 정도로 잡아놓고 조정시 지금처럼 떠있을 때 공략하는 거는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박스권이고 시장이 돌파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는 안 맞는다. 그래서 조정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저는 한 6,000원 정도 봤던 건데 벌써 올라와 버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쫓아가지 말고 조정시에는 매매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이슈는 뉴딜 정책,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을 국내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풍력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라서 그래서 이게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갔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하셨던 종목은 이제 네온테크라는 종목이에요. 네온테크.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주네요. 요게 이제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어젠가 오늘 새벽인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드론에 대한 그래서 GS 칼텍스 드론 택배 로봇 배송에 대한 그건 부분을 시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사실 네온테크는 드론 사업을 하긴 하지만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 이제 MNCC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기도 했고. 반도체 쌀이라고 하는 MLCC. 그래서 그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 열면은 이렇게 좁쌀같이 생긴 거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ML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거 관련주이면서도 반도체 장비 있는데, 드론 사업도 같이 영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GS 칼텍스 드론 택배, 로봇 배송하는 시연 부분을 보여주면서 아마 관련 흐름을 타고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뉴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손절 가격은, 깊게 두면은 2,750원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상승을 준 상태에서는 어제 상한가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3,390원, 3,390원을 손절선으로 두고, 조정 시에 좀 공략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아직 정고점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강세 흐름을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서부터 다시 밑으로 쿵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략하는 건 좋지만 밀릴 때 여기 라인에서 지지하는 걸 보고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깨지고 나서 밑에 더 싸게 공략을 해서 손절 라인 2,750원을 두거나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지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시장이 넘어갈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아요. 넘어가진 않지만 종목별로는 잘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성우혜택은 잘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뭐 구경지연 같은 경우도 가는 애들은 잘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뭐 지니어스 같은 경우도 가는 애들은 이렇게 무슨 뭐 상승장이 찾아온 것처럼 막 뻗어가고 잘 움직이는데 아직 시장이 박스권이다 보니까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네오테크처럼 정고점 저항에 있는 애들은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한네트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한네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지금 중국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실험을 한다라는 진행 소식이 전해졌고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한네트뿐만 아니라 관련된 화폐 관련주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이쪽이 좀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10월 7일 날 기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시험 유통을 해보겠다. 그래서 시험이죠, 실험적으로 한번 유통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7일 날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니까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많이 떴어요.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말 단타로만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5,500원의 손절선을 두고 단타로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글쎄요. 이거 초보자들한테 맞지는 않고요. 차라리 한네트가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가게 되면 푸른기술이라든지 아직 못 올라간 이런 쪽들이 오히려 한네트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른 화폐 관련주들 그쪽들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KCT도 있을 거고 한네트도 있을 거고 한국전자금융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네트가 계속 올라가면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로 지금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중에서 이제 SDN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SDN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9월 28일 날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로 여기 조금 이게 돛지로 보이는 여기 9월 28일 날 이날인데 이날 대비로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거의 72% 정도 올라갔는데 아마 어제까지가 66.72% 수익률을 달성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월요일 날에서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AS를 해드렸는데, 이거 목표 가격 제가 7,000원으로 상향을 했었었는데, 오늘 목표 가격 또 상향을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슈들이 뭐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 균형 뉴딜 정책, 국내에서 이제 지역 균형 뉴딜 정책 발표 소식에 태양광 섹터도 풍력과 함께 같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어제 86% 정도의 그 확대적인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태양광 섹터들이 한 번 더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DN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9,000원으로 목표 가격을 9,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전의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고요. SDN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해서 앞으로 미국 대선 전까지는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했고요. 이어서 오늘은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퀘스트가 3%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신성 ENG 상당히 강합니다. 43%, 43.2%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9%대의 수익률, 그리고 아남전자 12.5% 수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EM코리아도 상당합니다. 20% 넘게 수익 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짚어드렸던 SDN 지금 목표가를 또 상향을 했죠. 이미 66%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건산업 7% 넘게 수익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오늘은 400%가 넘어갑니다. 402%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네.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사실 300%대 수익률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4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지금 뭐 SDA 신성ENG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줘서 다 포트폴리오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종목들 바닥 종목들이 한 번 움직이면 바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바닥에 있는 종목을 꺼내왔는데 아직은 시세를 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세는 바닥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잡히게 되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바로 오늘은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강원랜드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이죠. 그럼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1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에서 백신이 내년에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그 시대 흐름에서 이전과 같은 상황들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한 번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좋다라는 호재만 있으면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뭐 GKL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있을 거고, 뭐 여행 관련주 쪽도 있을 거고, 항공주도 있을 거고, 이쪽에 있는 피해주들, 그렇죠? 파라다이스도 있을 거고, 카지노.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지금 워낙 안 좋은, 즉 가장 최악의 국면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버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좋다라는 흐름만 잡혀주게 되면 주가는 위로 튀어오르게 돼 있는데 지금 강원랜드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카지노 관련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망할 회사라 그러면요. 앞으로의 시대에서 앞으로의 흐름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뭐 10년 동안 안에서 정말 망할 회사라면 기관과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때릴 겁니다. 근데 쟤네들은 계속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네들이 바보냐? 바보는 아닌데 계속 매수를 하죠. 엊그저께 투신도 30만 주 들어오고 21만 주, 69만 주, 68만 주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얘네들은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에서 나중에 치료제가 나오든 아니면 뭔가 호재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닥에서 강하게 위로 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 지금 벌써 5년 동안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5년 동안 워낙 많이 빠져 있고요. 또 하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인데 이쪽에는 수급들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거나 뭐 기관들이 최근에 바닥에 사거나 보면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들인데 이런 걸 봐서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바뀌면서 뭐 치료제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사회적 거리도 1단계 나오면서 계속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과거처럼 그렇게 공포에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이추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호재 뉴스가 있으니까 수급도 괜찮고 또 어제 그저께에서 장대항공이 이제 눌리는 패턴인데 일양 이익 패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눌릴 때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매매적인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도 괜찮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차라리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리면 어차피 기관과 외국인들 그다음에 금융투자 투신 이런 애들과 함께 같이 물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뭐 현재 가격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있다가 막 올라가게 되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23,000 여기 500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23,400원 이하에서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공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 밀리게 되면 22,000원까지. 또 여기 박스권 이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가 정도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두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최악의 그렇죠 코로나 이슈에 있었던 그 최악의 그 국면은 여기지만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이 자리. 8월달 저점 자리인 여기 2만 원짜리 정도를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보면서 28,000원 큰 N자형으로 그래서 이 플랜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을 좀 지나면 많이 올라가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 전 세계의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데 베팅을 한다라 그러면 지금 이추에서는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강원랜드였습니다. 지금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고 또 장단기적으로 모두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현재 눌려주는 구간에서의 매수 공략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요.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시면서 채팅창에 여러 가지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힘이 빠지기는 합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권에 좀 머무르면서 좀처럼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또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네요. 오늘 시장 분위기와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한 요 며칠 시장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가 이제 미 증시를 약간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고점 부근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기에 약간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 있는 소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장세가 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면 오늘 뭐 지니언스라든지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은 상승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런 소형주들을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남은 한 2달 동안 올해 바닥권에서 이제 강하게 오르면서 상승 우상향 흐름을 그려주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남은 한 2달 동안 고점권에 최대한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국내 증시 오늘은 살짝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크게 변동성이 뭐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시가 상승 출발을 해줬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어저께 고점이었죠. 478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중에 미 선물 시장 흐름에 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약보합에서 끝났는데 정고점 테스트하러 가는 중에 단기적으로 이제 쉬어가는 승부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추세가 단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고점 테스트 여부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오늘 정고점 테스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이 뭐 강하게 움직인다 하면
굉장히 강한 시장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볼 텐데요. KPM테크에 대한 매수 시그널을 물어보셨어요. KPM테크가 아무래도 그 전일 5일선 위로 돌파를 하면서 좀 괜찮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제가 봤었을 때 이제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요걸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정말 손절이 안 되고 나는 이제 장중에 뭐 일이 너무 많아서 주식 자주 못 본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망하시고요.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 높지만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보다는 전에 이정수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급등할 때 여기서 추격 매수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PM테크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뭐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저점 매수 노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제 아침에 한번 눌림이 나왔었는데 그런 자리들 아니면 노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450원 정도가 한 저항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현대글로비스 이제 수소 플랫폼 합총으로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상승이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는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약 한 6년 정도 하락 추세 계속 만들어 냈던 종목이고요. 월봉인데 고점권의 그 장기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저항을 이제 벗겨내고 돌파를 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17만 원대가 이제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시장이 좋아서 뭐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한번 파동이 이제 꺾였다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 거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글로비스처럼 지금 수소 관련 이런 재료가 이제 붙었고 좀 지속 가능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수소 트럭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수소 자동차를 좀 보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깔려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수소 플랫폼 쪽이나 이제 충전소 그리고 이제 이런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이라면 전고점 돌파하고 오늘 음봉으로 눌리는 모습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부터 해서 조정 나올 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3%, 5%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릴 때마다 어차피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싸게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15만 원대에서 15만 5천 원 사이 밴드대에서 매수를 한다면 괜찮은 가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16만 원 부근에서 분할로 조금 잡아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만 원부터 15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다음 종목인데요. 하반기 실적 기대가 어저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캠트로닉스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권 박스를 만들어 놨다가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조정 시에는 이제 단기나 단타 매수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러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거래량이 저는 이제 좀 너무 크게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저점 매수 노리고 반등 정도 공략하는 거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실적은 괜찮아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고점 부분에서의 이 저항 여부 여기를 돌파하는 여부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월봉인데요. 단기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19,000원, 2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까지는 뭐 한번 시세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수익 관점으로 뭐 정고점 돌파하고 갈 거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돌파한 이후에 눌림 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상승 생각하고 가시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나온다 하면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해서 정고점 저항 라인에서 돌파 여부를 보고 남은 물량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분들은 가급적이면 단기나 단타 정도만 저점 매수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오성 첨단 소재, 미국 대마초 합법화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어제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좀 시장의 중심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역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따라붙는 분들, 특히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단기 공략도 저점 매수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손실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거래 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가량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크게 더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입절가 잡아두시고요. 입절가 제가 잡아드리자면 4,070원 정도 잡고 그 가격대 깨진다 하면 전량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9%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0.16%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그동안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해주고 선물 시장을 매도하면서 좀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선물 시장까지 같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전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재미가 없어요. 출발부터 요즘에 계속 이러네요. 양도세 때문에 좀 겁을 먹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뉴욕 증시에서 뭐 애플의 하락으로 조금 지수가 살짝 나스닥이 밀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애플 이외에는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국내 증시만 유독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즐기실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우선 하나씩 보자면 현대차인데, 자, 현대차 주가가 우선은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 정의선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죠. 정의선 이제 회장은 기본적으로 좀 투자 마인드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를 많이 하실 분이다라는 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움직임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 현대차가 많이 높아서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제가 현대위아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위아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위아도 원체 좋지만 현대제철도 그 신사업으로 수소 관련해서 이슈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현대제철이 PBR 자체가 0.2배예요. PBR로 따지면은 0.2배에서 1배는 돼야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 가도 10만 원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투한다는 생각으로 가셔도 되고 그냥 뭐 중단기 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현대차가 부담스럽다면은 사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또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 팜인데 이슈는 나왔어요. 5,800억 이슈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5천억대 이슈가 나왔는데 시총 자체가 SK 바이오팜은 이미 11조 5천억이라고요. 11조 5천억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5,800억의 뭐 이슈로 주가가 크게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오늘 시가에서 빠진 이유가 시총 대비해서 아직은 좀 작은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들린다면은 어쨌든 주가는 더 갈 수 있겠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자, 얼마 전에 대규모의 전환 청구 행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안 좋았죠?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많은 수량을 낼 때마다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는 쪽은 회사의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이슈를 항상 만들어내고 회사는 또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120억 규모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려치는데 아마 전환 청구 행사하신 분들이 좀 마지막 물량을 좀 계속적으로 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우선은 홀딩하실 필요는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좀 보유를 하시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우하이텍인데요. 급등합니다. 뭐 정의선 시대에 맞춰서 관련주로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현 주가는 냉정하게 매도 자리입니다. 네, 매도 자리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금지고요. 얘를 만약에 4,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좀 빠르게 정리하셔서 입절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이어지는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VTGMP가 6.0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스 더 많은 수익 내고 있네요. 12% 넘게 수익 내고 있고요. ICD 5% 넘는 수익률, 그리고 SK케미칼은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11%에 달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LG화학 4.2%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7.8%, 현대위아 4.4%, 그리고 지난 시간 종목이었던 셀트리온 1.5% 수익률 달성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9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종목은 현대제철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 추천드리는 종목에서 누적 수익률 신경 쓰지 마시고요. 2, 3% 수익 나면 그냥 정리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 3%씩 수익만 나도 대박이에요. 욕심내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제철 말씀을 드릴 건데 현대제철 수소 쪽으로 외형 성장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주요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좀 제품 확대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용 금속 분리판 생산 공정도 증설 중에 있고 이런저런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현대차가 수소차로 갈 때 맞춰서 현대제철은 핵심 수혜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갈 거고 PBR 0.2배. 자, 그래서 매수가는 28,500원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우선 1차로 3만 원 말씀드릴 거예요. 3만 원 말씀드릴 테니까 홀딩 하시고 좀 가져가셔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죠. 조금만 보고 그냥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현대제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자, 지금 양대지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수급의 연속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